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1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나중에 평가할 때 가장 특이한 점으로 기록될 것은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돌풍입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조된 이 정당이, 더구나 정당 이름에 자기 이름까지 넣고 있는 이런 정당이 혁신을 표방하면서 일부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당선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비례대표 10명 중에 5명이 범죄 관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 202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디냐. 참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국 혁신당을 찍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국 씨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요사이 연일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들의 문제점을 지금 언론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방금 조선닷컴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 또한 충격적입니다. 단독 이세영 기자, 박은정 검사 때 1년 9개월간 한 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그것도 1번입니다. 1번. 검사 때 1년 9개월간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 1억을 받았다. 이 제목 또한 기괴합니다. 조국혁신당과 관계되는 사안은 일단 기괴하고 괴기스럽고, 그러면서도 일면 이해가는 면도 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입니다. 머리 기사로 실렸습니다. 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황장애 등 사유가 적힌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겁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던 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면서 총선에 나온 셈인데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은 박은정 후보는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 검사는 발령 직후 연가, 휴식을 통해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가를 한 해에 최장 20일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 검사는 2022년 7월에서 9월 사이 다시 병가를 냈다는 겁니다. 병가는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박 검사는 병가의 사유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박 검사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휴직계를 냈다고 합니다.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사용하는 휴가라고 합니다. 이 휴직 기간이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최장 1년간 질병휴직을 쓸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질병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끈질깁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의 복직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0일, 12월 그리고 올해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소송에 대해서 소취하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재차 병가를 썼다고 합니다. 이후 박 검사는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식으로 감찰한 데 대한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을 떠났습니다. 박 검사가 2022년 7월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도 그간 사용한 연가, 병가, 질병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해 보면은 급여로 1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고 휴직 중에는 급여의 70%만 받습니다. 한 법조인은 조선닷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박 후보가 연가, 병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광주지검 사무실이 텅 비었던 것으로 안다. 서류나 집기는커녕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수사관, 실무관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을 우습게 보던 사람이 총선 유력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이다. 1년 9개월 동안 국민 세금만 축낸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가지고 조선닷컴이 박은정 후보에게 입장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서나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기세등등한 조국 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이 끝났으므로 아마 공천 취소는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공천 취소라는 것은 의석 하나를 지금 날리는 형편이 되고 공천 취소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고 갈 것 같고 박은정 검사 때 1년 9개월간 한 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는 이 기사에도 불구하고 박은정 후보가 비례대표 1순위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국민의 몫이죠. 대통령의 수준, 국회의원의 수준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수준이고 평균 수준이고 이런 박은정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그것 또한 국민 평균 수준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그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맞는 정부나 정당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 교양이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 교양이 높아지려면은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걸 하나로 꼽으라면은 1순위는 한국어를 교양 있게 쓰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려면은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 보면은 70%는 한자어입니다. 그것은 한자로 써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자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한글만 쓰다가 보니까 한국어가 암호 아니면 그냥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언어 생활이 아주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혼란스러워지고 저질화됩니다. 언어가 한 인간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어휘력만큼 사람은 출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